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세출 예산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838억 1256만 3천 원에서 3억 92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한 835억 3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코로나19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바우더기 축제 취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와 국제 교류를 위한 방문 및 초청 여비 2억 3,91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인사관리입니다. 4월 21일자 무기계약직 명칭이 공무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무직원 쪽 발급 수수료 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1년간 교육 중인 제19기 핵심 인재과정 교육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교육 파견자 해외 교육료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공무원 도지사기 친선 체육대회 및 청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지원 예산 2,72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보안관리입니다. 당직 근무 시 전화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일숙직 인원 증원에 따른 당직 근무 수당 부족분 96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등기 우편 요금이 2,180원에서 2,48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고 축산정책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안내문 발송, 창조경제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문 등 추가 요인이 발생으로 우편요금 부족분 1,27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영구적 보존 관리를 위해 실시한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 후 잔액 4,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청사 내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외부 건물 임차를 위한 보증금 및 집기료 구입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된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 2,8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쪽부터 8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추진 중인 3중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목감 변경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대덕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설치 운영에 필요한 도비 9,27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 9,27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료 예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 경연대 취소에 따른 버스 임차료 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출장료비
2,56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재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냐 고생하셨고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DB 구축 사업 집행 잔액이 4,510만 원인데 이거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지금 그 한 20여 명이 네. 여기 옆에 문서관리실에서 지금 한 그 64%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이제 예산이 한 8년간 정도 네.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5억을 들여서 지금 한 64%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올해 예산으로는 다 추진이 완료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 반납을 해도 그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네. 그거로 이제 1년 동안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액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삼죽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이거 해가지고 이번에 대덕에도 되나 봐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이제 경기도 도정 여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마다 이걸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경쟁도 돼 있고요. 삼중면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덕면에도 지금 이번 9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확정이 돼서 성립전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보조번 10일을 요번에 반영해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죽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굳은 일 이런 건 다 하더라고. 방범 활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대덕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변 환경 정비라든지 방역 활동이라든지 취약계층 화재 경비 설치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이제 칼 같은 것도 오래된 거 이렇게 가로주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갖고 일을 엄청 많이 조나눠 가지고 했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삼죽 대덕이 아니라 15개 우리 읍면동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예, 다 전체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한정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두 군데 정도 더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이게 중에 3년 있습니다. 해는 건가? 몇 년 해는 건가요? 이게 이제 잘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선 의원님. 설명서는 66쪽인데요. 보안관리. 지금 당직 근무수당 966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일찍 숙직 인원을 늘린 이유는 뭐죠? 이게 이제 전에가 이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변경했다가 또 다시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일찍을 여성분들이 쓰고 있고 전체 이제 일찍을 토요일 일요일 날 여성분들이 쓰고 나머지 숙직은 이제 남성분들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이 전화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 거기에 따른 부족비 예.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69조 공무원 노조 지원인데요. 우리 공무직 노조 여튼 사무실이 문제가 돼서 별도로 지금 이사를 나가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공무원
이게 공무직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네네. 아니고 예, 공무직 노조인데 사실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뭐 회의도 하고 가끔 저기서 여기 그 청사 입구에 네네. 그 조립식 사무실 옆에 그 예전에 노숙사 사무실 옆에 그게 이제 한 5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기 시 내부에다가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 좀 더 확장 좀 해달라.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그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넓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기 청사 내 이제 사무실이 좀 비좁고 그래서 지금 임차 이제 시청 밑에 주변에 임차를 해서 쓰게끔 한번 서로 협의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추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평 정도로 쓰고 있는데 한 15평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임차료가 어떤 공간을 빌리는데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이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대부분 뭐 저기 우리 고령 장애인 쉼터가 됐든 뭐 다른 거 그 임차는 억대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월에 이제 100만 원씩 그 저기 주고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하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상황. 그렇습니까? 예. 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인데요. 이거 지금 우리 앞으로 소관부서가 행정과가 되는 겁니까? 처음서부터 행정과였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제 행정과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 저기 의지가 강한 네. 이런 저기를 했었는데 이제 삼중면에 그 윤성근 위원장님이 굉장히 처음에 네.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첫 시도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대동면에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사전에 이제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데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전체를 하지 못하고 시군마다 많은 데는 뭐 5군데, 적은 데는 한두 군데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도지사님이 도지사님 역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이게 이제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한 데가 죽산인가 이렇게 지금 신청이 한번 들어온 거라. 근데 그 삼중면 행복마을관리소 차량 구입은 왜 또 삼중면으로 따로 올라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정수승인을 회계과에다 맡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두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차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회계과인가? 저기 스타렉스 밴 신청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소관부서가 행정과면은 예산을 일원화해서 편성해서 배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제 지금도 저희가 이제 관련 과에서 이제 차를 그 일원화해서 회계과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지만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 부서로도 직접 이렇게 정수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면도 이제 면으로 이렇게 직접 저기 하는 거로 면에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구입해서 이제 해줘도 큰 적은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아니 뭐 정수 승인 받고 뭐 한 거는 뭐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회계 관리에 있어서 그 소관부서에서 일원화해 갖고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한번 다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간협력팀장 박효석입니다. 박상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사업소 차량은 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운영은 삼중면에서 하더라도 소유가 행정과 소유로 되기 때문에 네네.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행복마을관리사업소 예산상으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네. 5대5 도비 매칭 사업인데 차량을 굳이 활용을 하려면 임차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삼중면 소유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고 삼중면에다 예산을 세워야지 네. 삼중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동면이 지금 신규로 추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5대5 매칭 사업인데 이걸 왜 성립전으로 하셨나요?
이게 이제 협의가 그 기존에 이제 그 협의가 되면서 도비가 네. 그 저기 50%가 미리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추진을 빨리 그 시작한 상황인데 도비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번에 나머지 12를 매칭해서 아니 12 대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현재 그 코로나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신속 집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9월 30일까지 그렇게 쓰도록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관련 지침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5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11평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은 바뀔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거기서는 한 12평 정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설치할 거 한 약간 15평 정도가 그래도 거기 그 글쎄, 회원들이 제 생각에도 11평이면 좀 좁은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또 15평이면 물론 이제 건물이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15 최하 그래도 15평 정도는 돼야 뭐 예. 컴퓨터 의자 놓고 뭐 그것도 좀 좁은 듯한데 그러면 임차료가 100만 원이면 원래 이렇게 좀 요즘 시세가 그렇게 가는 겁니까? 보증금은 싼 것 같은데 예. 임차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보증금이 낮아지면 임차료가 비싸지는 이런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추라이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요거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뭐 잘 하시겠지만 조금 그래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넓은 데로 15평도 뭐 사실 뭐 컴퓨터 책상 놓고 뭐 이런 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서 좀 넓은 데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 설치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개인적 협소했고 굉장히 낮고 됐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좀 더 약간 좀 잘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하는데 지금 이제 두 군데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 하시는 일들이 맞아요. 많긴 해요.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자율방범대에서 기존에 자율방범대에서 하던 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일, 그다음에 지역사회분야에서 하던 일을 모두 통틀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일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저께도 제가 삼중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외에 중복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이제 그 저기 사람들이 이제 칼갈이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롭게 저기 하고 그 방역 활동도 이제 거의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마을 안길에 제초 작업도 해달라는 데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한계를 둘 건지 이게 고민이 많이 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라도 이런 데는 그래도 저 가급적 들어주는 거로 이렇게 이제 그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10명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근무 시간이 뭐 이규대이다 보니까 5명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하는 활동량이 너무 많아요. 네. 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벅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이분들은 또 이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차량 구입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볼 게 제가 처음에 이거 사업할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네. 도비가 계속 내려오냐 그랬더니 확정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네. 만약에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내려오고 만약에 정지가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부분도 결국 이제 그 도지사님 역전십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도지사님이 이제 다시 뭐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게 이제 중단이 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때 가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건지 고민은 그때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 저기 하고 그 이제 안 하고 이 사람들 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하고 이장들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건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갖고 그 면장님도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면에서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뭐 협의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는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
이 사업이 계속 가실 거라면은 그분들도 또 일단은 자리를 잡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면 시비 사업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많이 늘린다는 건 부담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모든 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그 단체의 일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지막까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단 결정이 난 다음에 사업을 늘리든지 키우든지 방법이 면에서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확정이라면야 물론 끝까지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시비를 100%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커지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제대로 좀 잘 좀 알아보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더 고민을 하고요. 지금 대덕면도 이제 추가적으로 했는데 지역마다 하는 내용들이 좀 틀립니다. 거기 지역 특성에 맞게끔 대덕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덕면 내리의 대학인 마을 주변에서 이제 헌호 수거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들이 정리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새로 증축하는데 그 주변에서 애들 케어도 뭐 도로 건널 때 케어도 해주고 이제 지역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역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변경도 되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면장님이라든지 그 지역 그 실무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도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 만약에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이거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이게 그냥 늘어난다고 사실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중면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을에서 이제 제초 작업도 하고 마을 당기도 쓰고 그랬는데 마을 주변에 제초 작업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안 된다 해갖고 얘기는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셔갖고 처리를 네. 하셔야지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일이 처리돼야지 안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3주 여기 사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차량이 그러면 네. 다 원하시면 다 해주실 건가요? 예, 차량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명씩 해갖고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8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있어야 서비스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차량이 있어야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일단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임대를 생각합니다. 하신다는 거죠 차량도 다? 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